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롯데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의 영입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앤더슨 프랑코인데요. 1992년생의 베네수엘라 출신의 우투수입니다. 이 기사대로라면 메디컬 체크가 끝나는 대로 계약을 맺을 테고, 이렇게 되면 샘슨과의 이별은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롯데는 프랑코와 계약을 맺은 후에 스트레일리와의 계약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일리와도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롯데의 외국인 투수가 될 앤더슨 프랑코에 대해서 야구로그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앤더슨 프랑코는 2010년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루키 레벨에 조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한 단계씩 마이너리그 레벨을 높여가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한 선수인데요. 보시면 2014년도에는 하위 싱글 A, 2015년도에는 싱글 A, 2016년은 상위 싱글 A, 매년 한 단계씩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히 성장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세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드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선수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9이닝당 볼넷 허용입니다. 기본적으로 93마일에서 95마일, 150km가 넘는 평균 구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구가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2020년 시즌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기록인 2019년 트리플 A 기록을 보겠습니다. 앞서도 칭찬했던 9이닝당 볼넷 허용은 2019년도에도 상당히 준수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평균 자책점이 좀 많이 높고 9이닝당 홈런 허용이라든지 9이닝당 안타 허용이 상당히 높다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 특히 피홈런에 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뜬공이 된 공이 홈런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무려 16.4%나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롯데는 홈런 팩터가 높은 49장을 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홈런 허용이 많다는 것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프랑코의 2019년도 성적을 보는 데 있어서 감안해야 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프랑코가 뛴 퍼시픽 코스트 리그가 2019년도에는 공인구 문제로 탱탱볼 논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2019년도 퍼시픽 코스트 리그는 2018년도에 비해서 모든 투수들의 지표들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것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리그 홈런이 총 2097개였는데 2019년도에는 3312개로 무려 58%가 늘어날 정도로 어지간한 뜬 공은 모두 다 홈런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타고 투자가 심한 리그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리그에서 프랑코는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고 9이닝당 볼넷 허용을 3 이하로 끊었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트리플 A에서도 통하지 않은 선수가 KBO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0년 KBO 리그에서 프랑코와 같은 남미 출신의 파이어볼로 우투수 2명인 두산의 알칸타라와 SK 핀투와의 비교입니다. 극과 극인 선수들이죠. 롯데 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프랑코가 알칸타라의 길을 걷길 바라는데요. 우선 세 선수의 한국으로 오기 직전 시즌 성적의 비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칸타라는 2018년도 퍼시픽 코스트 리그에서 뛰면서 높은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능력이 낮았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아쉬웠고 나머지 세부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특히 150km를 넘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9이닝당 볼넷 허용이 2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 안정적인 제구력은 마이너에서도 위력을 떨쳤고 KBO 리그에서도 알칸타라의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알칸타라는 KBO 리그 2년째인 올해 시즌 20승 투수가 된 것이죠. 반면 핀토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퍼시픽 코스트 리그 투수들에 비해서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었던 인터내셔널 리그에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자책점이 4점을 넘었고 특히 9이닝당 볼넷 허용이 알칸타라의 거의 3배가 되는 4였습니다. 제구가 상당히 불안했던 그런 선수였죠. 직구 하나만큼은 알칸타라 못지않게 빨랐던 핀토지만 트리플 A에서의 제구 불안은 KBO 리그에서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최악의 외국인 투수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고요. 프랑코는 이 둘의 성적에 어디쯤에 가까울까요? 2019년도 극악의 탱탱볼 리그에서 뛰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평균 자책점이 5.97에 높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알칸타라도 5.27이나 평균 자책점이 높았거든요. 알칸타라와 비슷하게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9이닝당 볼넷 허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알칸타라보다 9이닝당 탈삼진 능력이 높았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뜬비는 좀 걸립니다. 프랑코는 철저하게 플라이볼 투수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가 홈으로 쓰는 사직구장이 리그에서 네 번째로 홈런 팩터가 높은 그런 야구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조금 불안한 겁니다. 반드시 땅볼을 유도할 구종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명의 주무기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알칸타라와 프랑코는 포심을 던지고 핀토는 싱커를 주무기로 하는데 스피드에서는 프랑코가 단연 앞섭니다. 세컨 피치에서는 알칸타라와 핀토가 슬라이더를 던지는 반면 프랑코는 체인지업을 즐겨 던지는데 이 체인지업의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드 피치로 가면 알칸타라가 스플리터, 핀토가 포심, 프랑코는 슬라이더를 던지는데요. 프랑코의 슬라이더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중간인 슬러브와 궤적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프랑코는 딱 이 세 가지 구종이 전부입니다. 타자를 윽박지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150km를 상회하는 빠른 공을 던지고 이 공을 받쳐주는 무브먼트 좋은 체인지업과 슬러브까지는 좋은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플라이볼 투수들에게 불리한 사직구장을 생각을 하면 제4의 구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의 구종은 롯데 투수들의 기본 옵션인 포크볼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프랑코의 레퍼토리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평균 구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제구력이 상당히 안정적인 투수다. 단점은 레퍼토리가 단순해서 피 없는 허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정도인데요. 프랑코의 이런 특징은 스트레일리를 떠오르게 해서 상당히 좀 저한테는 좋게 보이는데요. 2020년 시즌 스트레일리도 단순한 레퍼토리에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볼질하지 않는 안정적인 제구력을 가졌었거든요. 2020년 스트레일리는 직구 41.6%, 슬라이더 36.4%, 체인지업 12.7%, 이 세 구종으로 시즌을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9이닝당 볼넷 허용은 2.36으로 최상위권이었고 평균 자책점도 2.50에 탈삼진도 200개를 넘는 205 탈삼진을 기록을 했죠. 롯데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준 스트레일리를 생각을 하면 프랑코의 저 기록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는 스트레일리의 성공사를 통해서 비슷한 레퍼토리에 비슷한 유형인 프랑코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게다가 같은 남미 출신의 마차도가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의 적응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뚜껑을 까보지 않았지만 프랑코가 알칸타라의 길, 더 나아가서 스트레일리의 길을 걸으면서 부산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